안녕하세요. 영화인문학 교수 김태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화로 보는 자존감의 진실입니다. 첫 번째 영화로는 About a Boy라는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닉 혼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휴 그랜트와 니콜라스 홀트, 토니 콜렛 등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작품이기도 했죠. 특히 개인적으로는 약간 못난이로 귀여웠던 마커스가 이렇게 정변을 하다니. 영화는 윌과 마커스의 성장 그리고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섬이다. 물론 각자가 나라는 존재로 이루어지긴 섬이긴 하지만 일부 섬들은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섬들은 바다 밑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존감이라고 해서 나만 생각하거나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극 중에서 마커스라는 인물에게 굉장히 감정이입이 많이 됐는데요. 평범하지 않은 가정 환경과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엄마로 인해 불안과 걱정이 많은 친구죠. 그래서 학생들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내 주변에 내 지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당신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겠냐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저 옆에 있어주고 싶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무언가 너무 애써서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지만 외롭지 않다는 걸 항상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실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에게 집 앞에 치킨을 걸어놓는 선물을 했다고 해서 하마터면 제 집 주소를 가르쳐 줄 뻔했네요. 이렇게 자존감과 행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행복을 위할 때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감정도 함께 둘러볼 때 나와 내 주변의 세상은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영화는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스 리틀 선샤인입니다. 사실 이 가족의 구성원들은 모두 조금씩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공에 대한 지론을 펼치며 성공학 강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파산 지경에 이른 리처드. 첫째 아들 드웨이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이룰 때까지 말을 하지 않겠다는 무거운 수행을 하고 있고요. 할아버지는 마약을 하다가 양로원에서 쫓겨나는 신세입니다. 프랭크는 동성애 애인에게 버림받고 나서 자살 시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누나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상황이고요. 쉐릴은 이런 가족을 모두 떠안고 엄청난 인내심과 스트레스를 견디며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포스터에서 보듯이 이 고장난 가족들이 고장난 차를 타고 다 함께 힘을 합쳐 밀면서 한 명 한 명씩 올라탔을 때 이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웃습니다. 진짜 웃음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도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올바르게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함께 있을 때도 힘을 합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배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진짜 패배자는 질까봐 무서워서 시도도 안 하는 사람이란다. 그런데 넌 노력을 하잖아. 안 그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미스 리틀 선샤인에 도전하는 올리버에게 해준 말입니다. 물론 올리버가 어린이 미인 대회에서 보여준 스트립 댄스가 아주 올바르고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작고 순수한 어린이들에게 진한 화장을 하고 몸에 태닝 가루를 뿌리면서 몇 시간이고 삐에로처럼 웃고 있는 가짜 표정을 만든다는 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만든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미치면 승자,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패자로 나뉘는 미인대회.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정한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웃음거리가 될 걸 안다고 해서 무대에 올라가지 않는 것만이 답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올리버는 질 것을 알았지만 도망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것을 끝까지 멋지게 보여줍니다. 가족들과 함께 말이죠. 물론 그 결과는 영원한 출전 정지였지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가로막고 세상의 평균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그 기준을 타파하는 경험을 나눠봤는데요. 여성들은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어른들의 말에 반기를 들고 이 집안의 같은 가족으로 제사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의견을 내서 그 이후로
집안의 여성들이 모두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학생도 있었고요. 20살 기념으로 뭔가 세상에 반항하는 마음으로 삭발을 했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한 학생은 장기자랑 때 젠더를 서로 바꿔보는, 그러니까 단순히 서로의 성을 우스갯거리나 유머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아이들은 여성 아이돌의 그룹 댄스를 추고 여자 아이들은 남성 아이돌 그룹의 댄스를 추면서 성별에 대한 개념을 무너뜨리고자 했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세상이 가로막는 장벽에 어떠한 방법으로 벽을 뚫고 계신가요? 꼭 벽을 뚫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세상이 정해놓은 장벽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서 고생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수업 시간은 중간고사가 끝났으니까 마음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저의 말에 한 학생이 영만, 나의 빛, 나의 태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웹소설 창작과나 웹툰 만화 콘텐츠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만화가 허영만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하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세상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강의하고 있는 강의 제목인 영화 만약에를 줄여서 영만, 나의 빛, 나의 태양, 나의 소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저의 시간이 가장 힐링되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전공 수업보다 더 열심히 듣고 있다고, 영만 수업이 짱이라고 얘기해주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의 자존감이 뿜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존중하세요 라는 말보다는 진정 나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에 대해 이해해보는, 나와 세상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 생기셨으면 합니다. 자존감을 뿜뿜하게 만드는 영어인문학 교수 김태희였습니다.